화순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벌써 생태계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빛과 생물이라는 주제로 빛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빛은 다양한 방면으로 생물에게 영향을 줬는데 첫 번째는 빛이 세 개가 있었죠. 그래서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었고, 자, 두 번째는 빛의 파장, 그래서 해조류의 분포가 바닷속 깊이에 따라 달랐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빛의 방향, 그래서 식물이 빛 쪽으로 굽어 자라는 굴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네 번째 일조 시간, 그래서 일조 시간에 따라서 식물의 개화 정도가 달라지는 단일식물과 장일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온도, 물, 공기, 토양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요 168쪽을 펴시고 노트에는 첫 번째 주제인 온도와 생물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도 생물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동물의 사례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동물의 사례를 먼저 보자. 자, 온대지방에 서식하는 개구리나 곰 같은 경우는 겨울에 잠을 잡니다. 우린 겨울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차이 말고도 북극에 사는 여우, 사막에 사는 여우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보셨을 그림이지만 선생님이 여우를 두 마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그린 여우는 북극에 사는 여우고요. 자, 이쪽에 그린 여우는 사막에 사는 여우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그렸어요. 자, 왼쪽에는 북극에 사는 북극 여우, 그리고 오른쪽은 사막에 사는 사막 여우입니다. 자, 구조적 차이를 보자면 북극에 사는 여우 같은 경우는 몸집이 굉장히 커요. 자, 몸집이 굉장히 큰데 상대적으로 꼬리나 귀 같은 말단부가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몸집이 굉장히 작아요. 왜소합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말단부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지방에 사는 북극여우 같은 경우는 몸집은 큰데 말단부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열을 가둬둘 수 있는, 즉 열을 저장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몸집에 비해서 귀 같은 경우가 크기 때문에 열을 빨리빨리 날려보낼 수 있는, 열을 발산할 수 있는 적합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가다 시험에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을 물어보는 문장이 자주 출제되는데요. 자, 부피에 대한 표면적. 단어가 너무 어렵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자, 북극여우는 부피는 크죠. 근데 표면적은 작죠. 그래서 북극여우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작다. 자, 그리고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부피는 작은데 표면적은 크기 때문에 이쪽은 크다라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도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짚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러면 동물 말고 이번에는 식물이 온도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식물의 적응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 같은 경우는 겨울이 되면 잎이 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잎을 떨어뜨리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낙엽이라고 하죠. 그런데 겨울에도 잎을 떨어뜨리지 않는 식물들이 있죠. 근데 그런 식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겨울을 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좀 싫어하는데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가로축을 한번 보면요, 시기가 나와 있고, 자, 왼쪽 세로축은 탄수화물 함량이라고 나와 있고, 자, 오른쪽 세로축은 삼투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겨울을 한번 찾아볼까요? 11월 정도부터 1, 2월까지 이때를 겨울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겨울 시기에 굉장히 그래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녹말의 양은 줄어들죠. 자, 그리고 포도당의 양은 늘어납니다. 자, 여러분, 포도당과 녹말, 자, 둘 다 탄수화물인데 약간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자, 포도당은 탄수화물 중에서도 단당류에 속하죠. 자, 단당류라는 것은 당이 몇 개? 한 개.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당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녹말 같은 경우는 포도당과는 좀 다르죠.
녹말 같은 경우는 다당류입니다. 그래서 당이 굉장히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해보면 녹말이 떨어지고 포도당이 올라간다는 것은 녹말인 다당류가 분해돼서 포도당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하나 더 특징을 보면 녹말 같은 경우는 물에 녹지 않아요. 근데 포도당 같은 경우는 단당류여서 굉장히 물에 잘 녹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말해보면요. 물에 녹지 않는 녹말이 물에 녹는 포도당으로 바뀌었다. 그럼 여러분 세포의 농도가 어떻게 됐겠어요? 진해졌겠죠. 세포의 물의 농도가 진해졌을 겁니다. 자, 농도가 진해지면 우리 삼투압이 어떻게 되죠? 높아집니다. 농도가 진해지면 삼투압이 높아지죠.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면 화학적으로 어는 점이 낮아지게 되는데 어는 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잘 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잘 출제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겨울이 되었습니다. 기온이 낮아졌어요. 자, 그러면 세포가 녹말을 뭘로 분해한다?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자,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그러면 물에 녹지 않던 게 물에 녹는 형태로 바뀌었으니까 물이 어떻게 된다? 진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농도가 높아지면서 삼투압이 증가한다. 자, 삼투압이란 개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농도가 진해지면 삼투압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삼투압이 높아지면 화학적으로 어는 점이 낮아진다. 자, 여러분 어는 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잘 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물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어는 점을 낮춰서 식물의 잎을 얼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작을 통해서요. 그래서 녹말이나 포도당 같은 이 그래프가 빈칸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래프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온도가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물, 공기, 토양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